도대체 다른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백억, 수십억씩 척척 투자를 받을까요? VC들은 무슨 돈으로 그렇게 수백억씩 투자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스프링살롱의 이진열입니다. 사실 저희가 다루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사실 고속 성장을 하기 전까지 정말 배가 고픈 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배고픈 시절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넣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벤처 투자자 혹은 V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1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하는 스타트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사실 진짜 유니콘은 벤처 투자자 VC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스프링살롱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투자자를 찾는 방법. 무슨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딱 맞는 투자자 VC를 찾는 그 방법의 첫 번째는 우리 이 스타트업 벤처 투자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VC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투자를 하는 거지? 하는 고민들을 해보신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 벤처 투자,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진짜 쩐주는 따로 있습니다. 약간 쩐주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긴 한데요. 이걸 우리는 흔히 L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타트업에게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는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VC들은 이 LP들에게 돈을 받아서 개별 펀드를 만들고 그 개별 펀드를 기반으로 우리 같은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G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GP인 VC들은 자기들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쉽게 그냥 LP는 쩐주다. 누군가가 돈을 투자해줬다. VC들은 그 돈들을 잘 운용해서 돈을 불려주고 이걸로 서로 운용보수도 받고 서로 수익금을 나누는 그런 운용하는 대상이다 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LP는 왜 알아야 되고 이 VC들의 속성을 왜 알아야 되냐? 이 LP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돈을 그러니까 출자할 때부터 이런 데 투자하라라고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선 모태펀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LP, 그러니까 스타트업에게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대는 가장 큰 주체가 바로 이 모태펀드라는 주체예요. 이 모태펀드는 그 이름부터도 모태잖아요. 약간 엄마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뭔가 자애롭고 뭐 다 퍼줄 것 같고 무슨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뭐 문화관광부, 그리고 뭐 산업은행 이런 어떤 정부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특정 목적에 따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라고 만든 재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모태펀드가 우리가 만든 이 펀드를 잘 굴려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키울 VC들이 어디 있나요? 해서 모집을 하게 되고 우리가 투자자에게 기업 설명회, 그러니까 IR을 하는 것처럼 VC들도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 가서 본인들을 어필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별 펀드들에게 우리는 투자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모태펀드는 즉 정부 돈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솔직히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부가 모두 다 투자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민간에서 만든 민간 펀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프링캠프, 본엔젤스, 알토스와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민간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에요. 이 민간 펀드는 말 그대로 모태펀드 같이 정부 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미 성공한 1세대 벤처 창업자 혹은 자산가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존의 IT 회사들 혹은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 이런 곳들이
실제로 투자의 목적이나 혹은 뭐 후배들이나 다른 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민간 펀드를 만들어서 출자를 하는데요. 이런 민간 펀드를 갖고 있는 VC들은 우리가 앞에 얘기한 모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다양한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태 펀드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민간 펀드가 그만큼의 규모를 이루고 있지는 못해요. 모태 펀드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 모태 펀드를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모태 펀드가 출자를 할 때부터 여성 대표거나 여성 임원이 있는 회사에만 투자하세요 라고 펀드를 만들어요. 아니면 한번 사업을 실패해서 폐업한 경험이 있는 대표들에게만 투자하세요 라고 해서 펀드를 만들어요. 이렇게 서로 목적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모태 펀드를 출자받은 VC를 찾는 것이 내가 투자를 받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태 펀드를 이해하시고 잘 아셔야 합니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현재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각 모태펀드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이렇게 서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펀드와 이를 운영하는 VC들도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재기지원펀드라는 걸 들어가 보면 재기지원펀드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폐업을 한번 해보신 대표님이나 CTO 분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이 펀드가 현재 어떤 투자자가 투자 결성을 했고 이런 것도 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걸 보면 이수 창업투자라는 곳에서 이수 콘텐츠 기업 재기 지원 펀드라는 이름으로 140억을 결성했고 손민영 담당자분이 투자 담당이시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죠. 이건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니까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제로 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VC 이름, 심지어 담당자 이름까지도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대전이나 경기도 같은 특정 지역에만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해주는 세컨더리 펀드, M&A 전용 펀드, 이런 펀드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쉽고 더 자세하게 이 모태 펀드들과 이를 출자받은 VC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더 VC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약간 좀 광고 같기도 한데요. 저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 더 VC 대표님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더 VC는 그 여러 언론사나 혹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서 어떤 회사가 얼마를 투자받았고 어떤 VC들이 얼마를 투자했고 또 어떤 펀드가 결성되어 있고 이런 자료들을 총망라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사실 이 더 VC만 봐도 진짜 재밌는 게 많은데 오늘은 이 중에서 딱 나에게 맞는 펀드와 VC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펀드 검색에 들어가시면 현재 우리나라에 결성되어 있는 펀드 정보들이 쫙 뜨는데요.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출자자별 펀드를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출자자 LP가 뭔지 알죠? 네, 여기서 모태 펀드를 딱 찍어 보시면 이렇게 쭉 결성된 펀드와 규모, 결성일, 만기일, 운용사, 담당자 다 나와 있습니다. 대박이죠? 사실 이게 다 공개된 데이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어떤 기술과 분야를 선호하는지, 이 펀드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등을 전부 필터링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모태 펀드를 찾았고 이 모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VC들도 찾았고 그 VC의 어떤 담당자분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지도 찾았어요. 만기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콜드 메일을 보내세요, 콜드 콜을 하세요, 이런 조언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다이렉트로 회사 이메일이나 전화로 전화하고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빗대 보시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대기업 마케팅 담당자예요. 소비재 담당자인데 마케팅 과장이에요. 근데 내가 대행사가 필요하다고 맨날 우리한테 들어오는 회사 인포메일이나 회사 공식 전화 안 받잖아요. 이메일 안 들어가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그 VC 혹은 그 심사위원님 혹은 그 임원분이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대회나 혹은 이분들의 오피스 아워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데모데이, 무슨 대회 같은 데 보면 심사위원이 누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심사역이 나오는 곳에 가서 피칭을 하고 발표를 해서 약간 수상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오피스 아워도 정말 좋은데, 이 오피스 아워는 VC들이나 혹은 어떤 회사 임원들이 실제로 우리 고객이나 혹은 우리가 투자를 할 투자사들을 만나는 그런 1대1로 만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명함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캠프에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VC분들을 모셔서 오피스 아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지원을 하면 이분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콜드콜과 콜드메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VC가 하는 오피스 아워나 이들이 나오는 대회에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콜드콜과 콜드메일을 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다이렉트로 우리 회사를 소개하기보다는 혹시 그 심사위원님 그 임원분이 참석하시는 오피스 아워 같은 건 없나요? 아니면 그분이 참석하시는 대회나 심사위원으로 나가시는 행사 같은 건 없나요?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게 오히려 좀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우리에게 딱 맞는 VC들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려봤는데요. 사실은 이 방법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한 지 거의 5, 6년 뒤에서나 알게 된 방법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시리즈 A 이상의 투자를 받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다 이렇게 투자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마치 우리가 그 족발집 사장님의 노하우를 얻은 것처럼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모두가 투자를 꼭 받을 수 있다거나 좋은 조건의 투자를 받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비즈니스가 준비가 됐고 투자를 받겠다고 하면 이런 어프로치들을 해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양한 꿀팁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링살롱의 이진열이었습니다.